드디어 전자기파하고 간섭을 동시에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자기파는 종류를 외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은 전자기파는 수업 때 했던 것처럼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자, 자외선, 적외선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조카가 우리 조카가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라디오. 자, 근데 자, 마라탕에는 감이 안 들어있어서 자, 감마선, 자, X선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고요. 자, 마이크로파랑 라디오파를 합쳐서 전파라고도 보통 부르긴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어, 주로 시험에 나오는 주로 우리 많이들 언급하는 부분인데, 자, 감마선은 암 치료에 이용이 될 수 있다. 많이 나오고요. X선은 그쵸, 우리가 그 마이크로웨이브 잘못 말했네요. X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찍죠. X선 자체가 그냥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황 수화물을 검사하는 데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형광 작용을 할 수 있다.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 감지에 탁월하게 쓸 수 있다. 마이크로파는 주로 통신에 이용하는데 마이크로파 통신에 이용하고요. 그 우리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거 마이크로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라디오파는 라디오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또 중요한 부분.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진동수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자가적이죠, 자가적. 그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첫 글자를 따서 자가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진공에서의 속력,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요 친구들 모두 속력이 동일하다. 이것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은 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요거죠. 야, 요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안 보고 정리하면 좋겠다. 자, 문제풀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위성통신에 이용되는 A라고 했습니다. 전파가 위성통신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뼈의 영상을 얻는데 이용되는 B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죠. X선이죠, X선. 여기서 X선이겠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는 X선이다. 위성통신을 X선을 사용하면 그 우리 인체에 되게 해롭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겠죠. 자, 니은번 감마선은 전자레인지. 감마선을 전자레인지에 쓰면 아마 그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들 같은 게 다 세포가 죽을 거예요. 감마선은 아니고 마이크로파가 전자레인지 이용되는 거고 감마선은 암치료 이런 데 좀 이용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공에서 속력은 모두 같습니다. 2번. 자, 밑에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고, 자, A는 암치료 이용된다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감마선. 자, 고속의 전자가 금속을 충돌할 때 생긴다. X선. 자, 통신에 이용된다. 마이크로파. 자, 기억만 볼까요? A는 감마선이다. 감마선 맞죠? 자, 진공에서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우리가 감 X 이렇게 외웠었죠. 나머지 전자기파 있었죠. 이렇게 가면 파장이 점점 길어져요. 그럼 진동수가 자가적이어서 작아집니다. B가 A보다 길다. 맞습니다. 왜냐? 얘가 A고 얘가 B니까. C는 B보다 회절이 잘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회절이 뭐냐면
그 물체가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긴 장애물을 만나면 파동은 입자였으면 못 지나가는데 파동은 이렇게 퍼지는 현상을 그려요. 이걸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장이 길수록 잘 되고 저 구멍을 슬릿이라고 합니다. 슬릿이 좁으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요.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쓰라 그러면 파장이 길고 구멍이 작으면 되는데 뭘 물어보는 거냐? 파장이 기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C가 뭐냐? 마이크로파니까 B보다는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파장이 기니까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절이 잘 일어나면 뭐가 좋냐면 산봉우리 같은 데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신호를 여기 집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약간 구멍 같은 느낌 역할을 하죠. 얘가 이렇게 잘 퍼져야지 전달을 잘 하겠지. 근데 막 잘 안 퍼지는 파장이 짧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요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 밑에 문제. 자,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야. 그림 보시면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니은 기억번. 얘는 맞고요. 자, 기억번. 살균작용을 해. 살균작용을 하면 자외선인지 보라는 거죠. 맞네. 자가 적이고 감 X 마라. 자, 기억이 니은보다 작아. 진동수는 작아적이니까 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이제 기억이 니은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간섭입니다. 간섭. 간섭은 우리 수업 때 좀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학습지에 있는 내용 이거는 안 해드렸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섭의 경로 차를 그리세요 라고 좀 나와 있는 문제고요. 자, 경로 차이라는 거는 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생긴 파동과 요렇게 있는 경로랑 요렇게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동이 이렇게 간 형태랑 이렇게 간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 웨이브를 한 파장이라고 할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친구는 두 파장을 간 거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세 파장을 갔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달린 거리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차이를 경로차라고 할 거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줘요. 근데 얘가 한 파장 차이가 나죠. 자, 이 경로차가 이제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그려보죠. S1과 S2의 경로차는 P점까지 거리랑 P점까지 거리인데 이게 봐봐. 요렇게가 한 파장이에요. 요렇게가 두 파장, 두 파장. 근데 자, 이렇게 쓸까? 저기 잘못 썼는데 자, 요렇게가 반파장, 반파장. 이거 왜 그러냐면 자, 마루에서 골까지. 자, 봐봐.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인데 그 점선에서 실선까지가 요렇게죠, 요렇게. 안 보이나요? 자, 요렇게가 반파장이죠. 그러니까 반파장씩 세볼게요. 네, 5칸. 그래서 총 몇 칸이냐? 2분의 5파장. 반파장씩 5번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2분의 5파장인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P점에서 경로차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얼마? 0. 자, Q점에서 경로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구해보죠. 뭐 파란 색깔로 해볼까요? 파란 색깔? 헷갈리니까 지우자. 지우고 파란 색깔로. 여러분들 영상 뒤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2분의 5파장. 하나, 둘, 셋, 4개. 2분의 4파장. 둘이 빼면 2분의 1파장.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이거고, 쌤이 경로차를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
경로차가 경로차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반파장의 짝수배냐 반파장의 홀수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짝수배일 때는 보강의 간섭을 하고 홀수배일 때는 상쇄의 간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짝수는 0을 포함시킵니다. 0 그리고 파장이 1,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애들이 보강이고 홀수는 2분의 1파장, 2분의 3파장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Q의 높이 변화는 없어요. 시간에 따른 Q의 변화는 0이에요. 안 변합니다. PQ 중에 누가 높이가 더 높은가라고 물어봤는데 P는 점선과 점선이 만난 거라서 골이 형성됐기 때문에 높이는 누가 더 높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른데 그 Q점은 변이가 0이기 때문에 높은 건 Q가 높죠. Q가 높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는 누가 크냐 그러면 당연히 P가 크죠. P 지점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렇게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진폭이 하나가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부터 시작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파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배기 장치의 소리에 땡땡 간섭을 현상을 이용하여 자, 소음이 줄어든다. 상쇄 간섭을 일으키다. 알겠죠? 소음 제거 헤드폰 그 에어팟 끼면 자,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땡땡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헤드폰에서 발생시켜 소음을 줄여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상쇄가 들어가겠죠? 자, 기억니은 디귿 볼까요? 보강은 기억에 해당된다. 아니죠? 니은과 디귿은 위상이 반대이다. 자, 외부에서 잡음이 요렇게 막 들어와요. 그럼 저걸 없애주려면 반대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맞지?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위상을 만들어 주는 거야. 반대 맞고요.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입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파동 때문에 일어나요. 입자는 저런 현상을 안 띱니다. 자, 밑에 자,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든 다른 파동이에요. 원래 동일한 파동인데 위상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태어난 파동이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한 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서로 아예 위상이 이걸 180도가 뒤집어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위상이 반대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나에서 봤더니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래요. 자, C에서 저렇게 나타나져 있대. 그럼 마루일 때 마루랑 마루가 만나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겠죠. 자, A, B, C를 봅시다. A는 골과 골이 만났죠. A는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뒤집어진 느낌의 그림.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죠? 근데 B를 봐보세요. B. B점은 마루랑 골이 만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파동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쉽게 3번이다. 이걸 얻을 수 있는데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왜 그래? 경로차를 구해보면 B 지점은 경로차가 0이 나올 거고 A 지점은 아마 구해보시면 반파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반파장이면 얘 뭐라 했어? 상쇄라 했지. 근데 보강을 해버렸네? 왜 그래? 위상이 반대면 180도 한 번씩 뒤집어져요. 그래서 반대 형태가 나온다. 이런 점 한번 구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자, 문제 보시면, x는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둘의 경로차가 동일할 때, 여기 길이 동일하죠? 동일할 때,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위상이 동일한 스피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장으로부터 X는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2D랑 3D인데 얘가 F1, 얘가 F2예요. 자, 첫 번째 보강 간섭이라고 불렀네. 이건 문제마다 다른데 X는 0을 첫 번째로 보는 사람도 있고 2D 이렇게 여기는 어차피 보강일 거니까 그 오른쪽부터를 첫 번째로 세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취향이에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를 첫 번째라고 세고 싶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거리 차이가 생겨버렸어. 근데 진동수에 따라서 생겼다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봐봐. 여기가 경로차가 0이야. 0이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경로차가 반파장이 짝수배니까 둘, 2. 반파장이 이제 짝수배니까 4. 반파장이 짝수배니까 6.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은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오라라? 이 얘랑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파장과 파장이 그 어쨌든 첫 번째 보강이 되려면 첫 번째 있는 친구는 람다 1이어야 되고 두 번째 있는 친구는 람다 뭐 2라고 해볼게요. F1일 때 첫 번째, F2일 때 첫 번째라고 해볼게. 어? 근데 봐봐. 파장 값이 자 2D랑 3D 중에 누가 더 길어요? 당연히 3D일 때가 길잖아. 그치? 맞죠? 그럼 F1과 F2일 때, 자, 우리는 V는 F 람다에 의해서 소리의 속력은 일정할 거야. 그러면 파장값이 커지면 진동수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이제 F1이 크다. 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보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공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중앙으로부터 멀어지시면 진동수가 이제 작았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파장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F1이 F2보다 작다는 아니고요. 자, 니은번 보자. F1일 때 X는 0과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이거 보기를 또 바꾸면 F2일 때 0과 3D 사이에 상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맞아.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경로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에 의해서 0 있고 경로의 차이가 어느 지점은 요런 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럼 봐봐. 자, 그 밝은 걸 B라고 하고 어두운 걸 다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사이에는 반드시 어두운 게 있어야 돼. 근데 밝은 거 사이에는 반드시 어두운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X는 0과 2D 사이에서는 밝은 거 사이니까 상세 간섭이 있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디귿번, 보강 간섭 때 소리의 진동수는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진동수는 안 변해요. 물리원에서는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도전 문제 수업 때 했었죠. 자,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차랑 경로차를 한 번씩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20cm랑 24cm P지점의 경로차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얼마인가요? 아이고, 또 버그가 일어났네. 한번 껐다 키겠습니다. S1과 S2 사이의 경로의 차이를 델타 P 저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저 경로차는 델타 Q라고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나타내면 자, 델타 P는 4cm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델타 Q는 6cm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파장이 2cm일 때 첫 번째를 물어봤어요. 그럼 파장이 2cm면 반파장은 우리가 그 반파장을 구해야 경로차를 통해서 보관간섭, 상세간섭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파장은
그 2cm일 때 반파장은 2분의 람다는 1cm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반파장의 짝수 배면 보강, 홀수 배면 상수잖아요. 그럼 반파장의 짝수 배면 그렇지. 반파장의 짝수 배면 둘 다 짝수 배네. 그러니까 P나 Q나 둘 다 보강을 한다는 거야. 반면에 파장이 4cm일 때가 이제 그건데 얘는 2cm죠. 그러면 봐봐. 2cm면 P점은 4cm면 몇 배? 짝수배지. 그럼 보강을 하는데 6cm 저 친구는 상쇄를 해요. 왜? 3배잖아. 그러니까 보강 상쇄 이렇게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전 문제. 요거는 요새 많이 안 나오는 문제형인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만 따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거고 S1과 S2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러면 경로차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반파장의 상세 간섭이니까 홀수배죠. 홀수배를 나열을 하면 자 4cm니까 반파장이면 2cm가 되겠죠. 홀수배면 2, 1, 3, 1, 3, 5, 7, 9를 곱해야 되니까 10, 2, 7, 14. 그 다음에 9, 2, 9, 1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될 텐데, 우리 경로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자, S1과 S2 사이의 경로 차를 계산을 해보면, 자, S1이 요만큼 갔을 때 S2가 요만큼에서 절반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 차이가 2cm, 6cm, 10cm, 14cm. 그니까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기가 2cm인 지점. 경로의 차이가 홀수배인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6cm, 그 다음에 10cm, 여기가 얼추 14cm가 될 거고, 18cm라고 하는 거는 넘어갔을 겁니다. S1과 S2 사이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18cm는 안 헤아리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왼쪽에서 4개가 생기고, 오른쪽에서도 4개가 생기니까, 총 개수는 8개다 라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항상 짝수개가 나올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짝수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우리 추가로, 사이에서 보강 간섭 개수를 구해볼까? 보강 간섭 개수는, 자, 반파장의 짝수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0을 포함해요. 0, 반파장이 2cm죠. 0, 그다음에 2 곱하면 4, 4 곱하면 8, 그다음에 12, 16 되겠죠. 그러면은 개수가 자 4, 8, 12, 총 3개인데 곱하기 2개를 해주고 0 때문에 플러스 1이 더해져요. 그래서 보강 간섭되는 지점은 7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16은 못 세죠. 경로차가 15밖에 안 되니까 최대. 그러니까 7개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문제인데 저기 아까 전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